나클라세, 나크에르, 지역주택조합, 피눈물이 납니다. 지역주택조합,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수성범어 W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범어와 두류자이 등이 대표적인 아파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 정도의 성공 확률을 뚫고 건설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대구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두 번째, 세대주와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여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것은 모집 주체가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 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반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땅이 확보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땅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과 지역주택조합일 때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체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 시행사가 사업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각자가 사업 주체가 됩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모집 시기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이후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그렇지 않다는 것, 초기부터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준공 및 입주 시기도 중요한데 일반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시 확정을 하게 됩니다.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입주 시기가 불확정됩니다.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아니면 시행이 안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염없이 늘어지다가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특별히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9개 강력 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입니다. 첫 번째, 토지 물색 선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의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세 번째,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을 합니다. 네 번째, 모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모집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1차 조합원 모집, 그리고 여섯 번째, 조합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고,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2차 조합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충원을 할 수가 있고,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안을 제출해서 승인 후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등록 사업자와 협약 체결입니다. 협약 내용으로서는 대지와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 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열 번째,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5%는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지주택시의 내집 마련 과정입니다. 지주택시는 사업계획이 확정,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오해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의 알박기로 사업 지연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조합 탈퇴를 희망하지만 탈퇴와 납부한 비용 환불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사업 주체는 업무대행사나 건설사가 아닙니다. 조합원 자신입니다. 해서 조합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탈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세대수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땡땡 지역주택조합은 800세대 아파트를 건립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먼저 가입한 조합원 순으로 원하는 위치의 동호수를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후 조합은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800세대에서 900세대로 건축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설계획 변경 전에는 양호한 1조 조망권을 누리던 50세대의 전방의 한계동이 증가되어서 1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총회 과정에서 해당 세대 분양 예정인 조합원들이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세대가 찬성하여 조합총회를 통과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입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세대수, 동수 등 건축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확정되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되었더라도 사업계획은 각종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확정되므로 세대수, 층수, 동수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어려워 기존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여 조정하거나 동의율 확보가 용이한 구역으로 확장하는 등 세대수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토지를 확보한 게 아니었다. A씨는 2020년 땡땡역 근처에 있는 땡땡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씨와 상담을 진행했던 직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빠릅니다. 2년 뒤에 착공해서 25년도에 입주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추가 분담금은 없습니다. 몇 달 뒤엔 금액을 올려서 분양할 예정이니 서둘러 계약해야 저렴합니다 라며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확보율 80%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 근원이었으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사항입니다. 가입 전 토지 사용 근원과 토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사용 근원이 확보된 것을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설명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입 전에 해당 자치구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토지의 사용 근원이나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근원과 토지 소유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 근원은 사업 진행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토지주에게 동의받은 것입니다. 매매 의사 표현이나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주의 토지를 사서 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별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신고 수리,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근원을 확보하면 모집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근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게 됩니다. 사례 3번입니다. 땡땡 건설에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고 통상적으로 일군 업체가 시공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이 현혹되어 조합에 가입하시기도 합니다. 가칭 땡땡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군 건설사인 A건설의 땡땡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홍보관을 건설하여 대대적으로 분양 광고를 했습니다. A건설은 시공계약 체결 전까지 상표나 건설사 브랜드를 조합원 모집 광고에 쓰지 않기로 한 양해각서 내용을 어겼다라고 설명하였다. 약속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해당 조합에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하고 상표 무단 사용이라고 판단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A건설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A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라며 조합 가입을 결정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칭 땡땡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A건설과 사업 추진 협약만을 체결한 단계로 시공예정사라고 광고하였으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작성했다. 시공예정사라고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가입자들도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을 것이라 문제없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속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 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시행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성봉어 W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근 10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운이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성봉어 W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분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